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후 시간이네요 벌써. 한번 볼까요? 오늘 뭐 삼성전자는 좀 오르는 것 같고, 코스피도 좀 오르고 코스닥 오르고, 코스닥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좋습니다. 코스닥이 잘 가고 있고요. 지금 중국 상해 지수는 0.5%, 심천종합도 0.1% 오르고 있고, 홍콩 항생은 0.01%, 그리고 일본은 2.6% 초급등이네요. 그리고 대만은 0.09% 약보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보합으로 가고 있네요. 참, 이렇게 현재 흘러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1389.10, 3.4원 정도 빠르고 있고, 비트코인 1억 6,380만 원, 좀 빠지네요. 0.2% 정도. 이더리움이 590만 원 정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주식 양도세 기준 정부안이 현재는 뭐 불변이다. 당정 그 조율을 지켜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우리가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불안감은 좀 있고,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글로벌 플랫폼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뭐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다양한 노이즈와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정 요인이었지만, 하반기에는 실적 가시성과 산업 전반의 투자 자금이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는 자본 지출 이게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이 저비용 고효율 모델을 선보이는 등 생각했던 것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부추겼다. 오히려 처리 능력 부족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가 주가 방향이 갈리는 거죠. 기술 발전으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사용자가 급증해서 총 자원 소비량은 늘어난다는 게 일단 제본스의 역설이다. 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 향방은 고급 칩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는지 그 좌우되는 거죠. 좌우되는 양상이 강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 고급 칩을. 올해 미국 전체 자본 지출 투자 규모도 한 4천억에서 5천억 달러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는 스타게이트 등 미국 정부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계획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시장이 간과하기 쉬운 외부 변수에는 법적 분쟁, 국가별 규제, 관세 영향, AI 스타트업과의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러한 노이즈는 주로 AI가 산업의 장기 트렌드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추적하고 있는 만큼 약세장 구간마다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있습니다. 좀 오를까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M7이 나름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내년 중에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을 목표로 관련 준비에 착수를 했답니다. 계획대로 되면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 데 이어서 2년 만인 내년 7월쯤에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될 전망인데, 워낙 국제화와 시장의 선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로 꼽히지만은 시장에서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기재부는 최근 국내 그 외국환 중개사인 서울 외국환 중개랑 한국자금중개 등의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원달러 거래를 중심으로 국내 현물화 시장은 서울 외국환 중개가 약 80% 이상, 한국 자금 중개가 약 20% 내외로 양분되는 구조네요. 이게 외국환 중개 회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외환을 사고 팔 때 그런 거래 상대를 연결해주는 전문기관이더라. 그래서 기관 간에 직접 외환 거래도 가능한데, 거래 상대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고 가격 조건의 투명성 확보에 유리해서 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관계자가 내년 6월까지 24시간 외환거래 관련 준비를 못하면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중개 사건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일반 통보하는 시기인 것도 문제였지만 그 자리에 하는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아서
하느니 배제된 느낌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네요. 하여튼 외국한 중개에서는 기재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영업 중인 약 10개의 외국한 중개사 가운데 실제로 해외 기업도 있고 기재부의 통보 내지는 공고가 중개사로서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현재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24시간 이제 가능하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이제 11일 분기 매출 전망치를 크게 상향했죠.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도 덩달아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삼성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한 1.5% 오르는데 이렇게 두 회사의 주가가 크게 반응한 이유가 이 마이크론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시장을 3등분하고 있는 기업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한 달 먼저 실적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업계의 실적 풍향계라는 평가를 받아요. 마이크론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출 전망치 기존 104억에서 110억 달러, 그 110억 달러에서 111억에서 113억 달러로 상향하네요. 주당 순이익도 기존 2.5에서 2.85달러로 높였고, 그래서 마이크론 CEO는 인공지능이 고성능 메모리랑 스토리지에 대해서 전례없는 수요를 이끌고 있다. 특히 HBM의 경우 올해 생산 물량 판매는 종료됐으며 내년까지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 측 메모리 제조사들의 생산 능력이 HBM에 집중되면서 덩달아 BHBM D램 가격 상승도 유발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도 완화될 거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 반도체 시장의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15%를 받는 것을 전제로 중국에 AI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죠. 이로 인해서 HBM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크론 실적 전망치 상향이 되어서 3분기 메모리 가격은 시장 예상을 웃도는 그런 강세가 예상된다. 그래서 국내 메모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공고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제 거의 뭐 크게 한 방 터지니까 삼성도 영향이 가는 것 같고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주가가 잘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삼성전자도 71,700원 정도, 뭐 72,000원 정도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현재 271,500원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주는 58,6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59,000원까지 못 갔네. 58,900원까지 갔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흐름이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